너무 이제 끈적이면서 치아나 이런 데 잘 들러붙는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단단한 음식, 바깥쪽에 제일 껍데기 부분 분랑질 도자기는 회복이 되진 않아요. 한번 깨지면 이제 그걸로 끝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채영 안교입니다. 6살 때부터 영구치가 나와서 오래 사용했잖아요. 4, 50년 이상 사용을 했으니 치아가 약해지는 것도 당연할 것 같고요. 치아를 받치고 있는 주변 조직도 약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아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충치가 없는데 많이 그냥 쓰셔서 마모가 돼서 치아 쪽 윗면이 많이 깨진 것처럼 이렇게 달아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전에 충치 치료 하셨던 게 한 20, 30년 지나면서 주변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증상이 없더라도 약간 금이가 있다가 덩어리째로 또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받치고 있는 주변 조직들, 잇몸 뼈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치주염, 치석이 생겨서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유전적인 경우도 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잇몸 뼈가 내려가면 잇몸 살 있는 부분 분홍색도 내려가고, 그럼 이제 뿌리가 드러나서 시리거나 아프고, 또 잡고 있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치아 자체가 충치는 없는데 흔들려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치아 쪽도 사실 바깥쪽에 제일 단단한 범랑질 부분에 충치가 생겼을 때는 증상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음식물 조금 끼인다 이런 정도만 느끼시다가 안쪽에 이제 충치가 많이 퍼져야 그때부터 또 아파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정기검진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너무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막자는 거니, 뭐 안 불편하셔도 오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교정치료 같은 경우는 치아의 문제는 아니고 치아를 받치고 있는 주변 뼈나 조직만 좋다면 나이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전신질환 이런 것만 없으면 80대, 90대 아버님들한테도 다 하는 거니, 뭐 50, 60대가 돼서 임플란트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지만, 보통은 이제 치주질환이 있고 이를 발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뼈가 완전히 20, 30대 때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뼈이식이나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상담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이가 젊으실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0, 30대 때 치주가 막 갑자기 나빠져서 그렇게 오시는 경우는 급성 당뇨나 이런 게 아니면 잘 없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저희 영상 촬영하신 분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신 분 계셨는데,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또 스케일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충치 같은 것도 스케일링 해드리면서 또 발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좀 청소하러 오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오셔서 스케일링 하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는 삼키거나 이런 거 조절이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불소 함량이 너무 높은 치약은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그런 삼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치약 선택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이제 기능성으로 시릴 때 쓰는 치약이라든지 잇몸병에 좋은 치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치솔질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물과 치아가 붙어있는 시간을 좀 최대한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치아 쪽에 붙어있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청소를 해서 떼내주는 거니까 도구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50대, 60대가 됐다고 해서 꼭 전동 칫솔을 써야 된다든지 칫솔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치아 옆면에 마모가 심한 분들은 솔 자체를 너무 뻣뻣한 모를 쓰시면 마모증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최대한 부드러운 모를 좀 바꿔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수를 써서도 틀니를 안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좋기는 해요. 틀니를 쓰시면 일단 뺐다 꼈다 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식사 끝나시고 나서 그걸 빼서 또 청소할 때도 힘들고요. 우선 제일 걱정은 이제 말씀하시거나 다른 분들과 식사하실 때 틀니가 이제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거를 또 조심스러워 하면서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는 거 힘 자체도 틀니가 이제 아무리 잘 만들어들어도 원래 자연치 씹는 거나 임플란트 씹는 거에 비해서 힘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플란트 할 수 있으면 해드리는 게 좋긴 하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치아들은 가끔 회복을 안 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게 수술이 너무 어려워지거나 위험한 자리라면은 굳이 또 추천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치아들이 좀 빠져 있을 때는 약간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제 오히려 젊은 시기에는 치주가 좋으니까 움직임이 좀 덜하다가 잇몸이 약해진 분들이 중간에 치아가 하나 빠지면 그 빈자리로 주변 치아들이 굉장히 급하게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쓰러지면서 옆으로 기울어지니까 모서리 끝단만 닿게 되고, 그러면 또 모서리가 깨져나가거나 반대쪽 치아가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치아가 좀 비어있는 거는 가능하면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맨 마지막 치아라면 본인이 안 불편하시다 그러면 제가 너무 억지로 권할 수는 없지만 치아가 없는 개수만큼 딴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치아들에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니 원래 개수대로 회복을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기는 해요.
좀 시린 것 때문에 스케일링 피하시는 거, 아래쪽에 치석이 쌓이면서 결국 이제 잇몸병에 영향을 주는 치석은 잇몸을 들춰보면 그 노란색 밑으로 점점 치석이 쌓여서 내려가거든요. 주변으로 염증 많이 일으켜서 뼈도 녹이고 막 이런 부분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시면은 그런 자리 제거하면 좀 시리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시고 이제 안 가야 되겠다, 더 약해졌다, 구멍이 났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해를 푸시고 이제 스케일링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뭐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이제 음식물 끼는 걸 빼시다가 상처가 나서 덧나서 곪아서 오시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너무 단단하고 뾰족한 기구들은 조심해서 쓰면 또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변에 상처를 낼 수가 있고 그게 곪아서 진짜 덧나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끈적이면서 치아나 이런 데 잘 들러붙는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단단한 음식, 바깥쪽에 제일 껍데기 부분 범랑질 도자기는 회복이 되진 않아요. 한번 깨지면 이제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이가 있는 자리에 계속 단단한 걸로 내려치면 이제 한 번에 쫙 쪼개지거나 조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안쪽이 시리고 불편하고 이럴 수 있어서 작으면서 단단한 게 좀 문제겠죠. 너무 단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끈적이는 거, 이런 두 가지만 피해 주시면 특정 음식이 꼭 치아에 나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치아 모양이 이제 조금씩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예전에 좀 안 겹쳐 있던 치아들도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치아 모양이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이 생겼다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 주시면 좋은지에 대한 팁도 정기검진 오셔서 들으실 수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좀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 치과가 별로 오고 싶은 곳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자주 애정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